속보. 아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정몽규 드디어 고개 숙였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드디어 고개 숙였는데 누구한테? 초토화. 대한축구협회 문제가 조만간 국회로 간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논란에 이어 홍명보 현 감독 선임 논란까지 이어지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및 축협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및 해체 요청을 담은 국회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8일 동의수 5만을 돌파했다. 공교롭게도 홍명보 감독은 이튿날인 29일 오전 취임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17일 등록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28일 늦은 저녁 동의수 5만을 채웠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대한축구협회 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원은 30일 내로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이 청원에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대한축구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글에서는 남자축구 대표팀의 역대 3인 감독을 언급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파울로 벤투 감독이 한국의 일산에 거주하며 축구감독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한 결과 대표팀을 월드컵 16강에 진출시키는 업적을 달성했음에도 벤투 감독의 축구협회가 돈만 밝히고 선수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수긍하지 못해 재계약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삼류 감독 평가를 받고 있으며 책임감 없는 행보를 보여온 클린스만이라는 어리석은 인물을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공정한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무시한 채로 선임했고 이로 인해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뒤 우승에 실패해 전 국민들에게 치욕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안겨줬다고도 했다. 또 이러한 과오들을 범한 데다가 전 국민이 비판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새로운 감독 선임에 있어서 해외 명장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과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속인 채로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사실상 내정해 선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 관련 국회 청원은 또 있다.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의 사퇴에 관한 청원이 29일 0시 16분 기준으로 1만 2,437명의 동의를 모았다. 지난 17일 등록된 이 청원 8월 16일까지 동의를 모은다. 한편 축구 팬들은 앞서 클린스만 감독 문제로 비판 여론이 지금보다 더 컸던 때에도 축구 전문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뉴스 댓글 등을 통한 일종의 하소연은 이어나갔지만 이처럼 국회 청원으로는 여론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7월 7일 홍명보 차기 감독 내정 공식 보도가 나오고 열흘 만에 등록된 이 청원이 빠르게 동의수 5만을 모으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제도적 비판을 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이 150만에 육박하는 동의를 모은 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명 요구,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교육부 청문회 요청 등의 국회 청원이 잇따라 국회행 요건 동의수 5만 충족을 갖추는 등 사회 여러 사안에 대한 국회 청원 붐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대한축구협회 문제에 대한 국회 청원도 처음으로 국회로 가게 된 맥락이다. 특히 정몽규 회장의 에세이 축구의 시대 발간 소식이 지난 25일 알려진 게 국회 청원 동의 모으기에 일종의 기폭제도 된 모습이다. 2.
고개 숙인 홍명보 10년 전 인맥 축구 말들어 지금은 달라.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결심하게 됐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홍명보 55 감독이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홍 감독은 먼저 제 선택이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 어떤 질책과 비난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으며 시즌 도중 감독을 빼앗기게 된 울산 HD와 프로축구 K리그 팬들을 향해 고개 숙였다. 홍 감독은 팬들의 용서를 받는 방법은 축구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대한 부채감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에 홍명보 전 울산 감독을 내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13일 공식 선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한 명으로 사령탑 선임 과정에 참여한 박주호가 국내 감독을 무조건 지지하는 위원이 많았다. 외국인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 고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서며 여론이 나빠졌다.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감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졌다. 홍 감독은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외국인 코치진 선임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라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대표팀의 주요 유럽파 선수들과 면담하는 등 새 대표팀 체제 출범 채비를 했다. 다소 늦게 취임 기자회견에 나선 홍 감독은 존중, 대화, 책임, 헌신의 덕목으로 대표팀을 운영하겠다. 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홍 감독은 선수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하겠다. 많은 위험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 선수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핵심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팀 운영의 많은 부분을 오픈한다는 건 그에 따르는 책임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선수들이 원하는 변화 방향이 좋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만큼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헌신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유율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소신도 강조했다. 홍 감독은 주도하면서 공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계획에 맞춰 경기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며 공 소유는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있다. 역습에 확고히 대비하고 수비 시간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표팀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는 10년 전에는 내가 아는 선수만 뽑아 써서 긴맥 축구라는 말도 들었다. 다 인정한다며 지금은 10년 전과 달리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생활하며 각 팀의 주요 선수들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 명단도 갖고 있다. 팀에 헌신할 수 있는 선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팀의 전술이 U20, 20살 이하 팀까지 이어진다면 U20팀이 좋은 기량을 보일 때 전술에 적응하는 시간 없이 바로 A 대표팀으로 올라와 경기를 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외 축구를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 기회에 한국 축구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 국대 감독 홍명보 국내 첫 행보 시작 U-19 대표팀 참관위해 부산행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된 홍명보 감독이 국내에서 첫 발걸음을 뗀다. 홍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강조했던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되는 19세 이하 대표팀 소집 훈련 및 연습 경기를 참관할 예정이다. 30일 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 감독은 31일 오후 부산 기장군 소재 부산 월드컵 빌리지에서 이창원 감독이 지휘하는 U-19 대표팀과 울산대학교가 맞붙는 연습 경기를 참관할 예정이다. 이창원호는 내년 열리는 2025 아시아 축구연맹 20세 이하 U-20 아시안컵과 2025 국제축구연맹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제대회 성적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면서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간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감독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MIK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축구 전체의 방향을 세밀하게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고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도 경험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확립 및 적극적인 선수 발굴이 A 대표팀과 한국 축구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배웠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이 같은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준비한다면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는 시간 없이 A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장점이 생길 거라고 했다. 또 홍 감독은 대표팀에 있는 전임 지도자와 A 대표팀 감독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될 거라고 본다. 이는 내가 대표팀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정책이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었다. 20세, 21세 선수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달려가서 선수들을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고 A 대표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지까지 체크할 것이다 라며 본인이 강조한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대표팀 사이의 연속성을 확립하는 건 홍명보 감독의 목표 중 하나다. 홍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만들고 하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A 대표팀이 선두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표팀의 발전은 K리그 및 유소년 시스템과 긍정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라면서 이 기회에 한국 축구에 굉장히 중요한 해외 축구에서 부러워만 했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한국 연령별 대표팀에 적용시킨다면 한국 축구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자신이 연속성을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한 이후 홍명보 감독의 첫 국내 행보다. 지난 13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 앞서 외국인 코치 후보들과 면접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열흘 동안의 유럽 출장 중 홍 감독은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를 비롯해 김민재, 바이에른 윈헨, 황인범, 서령우, 니상츠르베나 즈베즈다를 만나고 돌아왔다. 홍 감독은 세 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의미 있는 미팅이었다. 나름대로 그 코치들과 대화하면서 공부도 했던 게 사실이다. 유럽 축구의 트렌드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하면서도 협상이라는 게 만약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후보로 넘어가야 한다. 그 조건에서 우리도 진정성 있게 전해지고 있다. 그분들도 의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며 아직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축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간의 연속성을 강조한 뒤 이틀 만에 부산으로 내려가 U-19 대표팀 소집 훈련과 연습 경기를 참관하는 일정으로 국가대표팀 감독 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이 될 팔레스타인과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 예선은 9월 5일 안방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표팀 선수들은 3일 앞선 2일 소집돼 홍 감독과 함께 팔레스타인전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전을 한 달 정도 앞둔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3차 예선이 가장 중요하다. 철저한 대응으로 준비하겠다. 당장 9월과 10월 경기들은 전략적 고민도 해야 한다. 유럽파들이 시즌 초반이라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선수 구성까지 고민하겠다고 했다.